중에, 그러니까 숙제하면서 아마 봤을 건데 이걸 안 했어요. 사건 A와 B가 PA가 0하고 1사이고 PB도 0하고 1사일 때 A와 B가 독립이면 누구도 독립이다. A와 B여가 독립이죠. 이게 필충이에요. 사실 누구랑도 필충이냐면 얘와도 필충이고 누구와도 필충이에요? 얘와도 필충이죠. 워크북에 있었는데 증명을 안 해줬었어요. 그래서 한 번만 언급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할 겸. 대단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게 아니다. 자, 증명은 다 하긴 좀 그렇고요. 요걸 한번 해볼까요? 네. A여와 B가 독립을 얘를 가지고 A와 B가 독립임을 유도해 볼게요. 이걸 증명을 해볼 거예요. 얘를 증명을 해볼 거다. 이 명제를 증명해 볼 거다. 얘이면 얘이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독립이면은 P A여와 P B가 만나서 곱하면은 A여 교 B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얘가 성립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녀석을 1 빼기 PA에 누구라고 바꿀 수 있어요? PB라고 바꿀 수가 있겠고요. 얘는 B차집합 A입니다. 자, B차집합 A의 확률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이제 전개하면 좌변은 PB에 PA, PB고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B차집합 A는 PB에서 사실 누구만 빼는 확률이다? 얘만 빼는 확률인 거죠. 따라서 PA, PB가 누가 될 수밖에 없어요? PA 교 B가 될 수밖에 없죠. 증명이 끝났어요. 이런 식으로 다 증명하면 돼요. 괜찮니? 증명이 다 비슷해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증명 끝난 겁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자, 복습을 좀 해볼게요. 확률 단원을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확률에서 우리가 배웠었던 것들 정리를 해볼게요. 뭐 배웠냐? 처음에는 수학적 확률을 배웠었죠. 선생님, 수학적 확률이 뭡니까? 네, 제일 중요한 것이 이거였었죠. PA는 NS분의 NA.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건데 이 S를 얘기할 때 제가 무슨 공간? 표본 공간. 이 표본 공간에서의 각각의 근원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는 정도가 같아야지만 수학적 확률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표본 공간을 따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지. 수학적 확률은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용어들을 기억해 달라.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했었고요. 뭐 통계적 확률이나 기하학적 확률은 많이는 안 나온다. 그 다음에 우리 배우는 게 무슨 정리? 덧셈 정리. 확률의 덧셈 정리. 뭐였어요? PA 합 B. 합사건의 확률은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하고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뭐 해주면 된다? 빼주면 된다. 그러니까 확률의 덧셈 정리였고요. 덧셈 정리 다음에 우리가 배웠었던 게 A와 B가 무슨 사건이다? 덧셈 정리에서 같이 나왔던 것이 A와 B가 무슨 사건? 배반 사건.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하면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니까 배반 사건이면은 A 합 B가 뭐가 된다? PA 더하기 뭐? 그냥 뭐 하기만 해도 돼요? 더하기만 하면 되죠. 실제로 문제 풀 때 되게 많이 씁니다. 그냥 더하기만 되려면 반드시 무슨 사건임을 확인해야 된다? 배반 사건임을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배반 사건 배웠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곱셈 정리를 얘기하기 위해서 무슨 부 확률을 배웠다고? 조건부 확률을 배웠다고. 뒤에 게 전제였었어요. 괜찮니?
자, 얘를 한글로 쓰면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B가 일어났을 때, 그때 A가 일어날 확률이죠.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은 누구분의 B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이고, 조건부 확률을 정의하려고 하면은 B는 얼마가 아니어야 돼요? 0이 아니어야 되겠죠. 일어났을 때니까. 안 일어나면 말이 안 되겠죠. 이게 조건부 확률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배우는 것이 무슨 정리? 곱셈 정리를 배우죠. 예, 그냥 이렇게 가면 곱셈 정리가 나오는 거죠. 곱셈 정리는 어떻게 써요? 그래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B가 일어났을 때, B가 먼저 처음에 일어났어요. 그럼 B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누구를 곱해야 돼요?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야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얘기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누구로 써도 된다고? 얘로 써도 된다. 그럼 누가 된다고? A가 일어나고 A가 일어났을 때 누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야 된다. 이것이 확률의 무슨 정리다? 곱셈 정리다. 자, 확률의 곱셈 정리를 배우고 나서 내가 누구에 대한 걸 얘기했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PA의 확률을 어떤 식으로 쓸 수가 있느냐라는 것을 얘기를 했었죠. A의 확률은 이쪽이랑 이쪽이 두 가지 더하면 전체가 되죠.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건데 얘를 사실 아이들이 잘 못해요.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고, 어떻게 쓸 수 있다? A가 일어나는데 B가 뭐 할 수도 있어요? 안 일어날 수도 있죠. 괜찮니? 이렇게 둘이 더하는 것이 당연히 PA의 확률이 나올 거다. 그럼 얘의 계산 방법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고? 얘를 이제 내가 B를 기준으로 쓴다 그러면은 B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야 되고, B가 안 일어났으면은 B가 안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서 둘이 더하면 누가 된다? PA가 된다.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위에 것만 할 줄 알아도 지장이 없다 라고 얘기했어요. 괜찮니? 이게 우리가 배웠었던 곱셈 정리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섯 번째 배웠었던 게 누구예요? 독립과 뭐예요? 종속이죠. 독립과 종속이죠. 제가 뭐를 택했냐 그러면 테스트 대신에 복습을 택했겠죠. 그냥 다 외우라고. 다 외우라고. 그냥 보고 외워주면 좋겠다. 복습을 택한 겁니다. 자, 독립과 종속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우리가 A와 B가 뭐하면? 독립이면 두 사건이 독립이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 정의가 있고요. 사실은 성질이 있는 거죠. 쌤, 정의는 뭐예요? 독립의 정의는 원래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나 A가 안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 그대로 누가 되는 것이, 얘가 되는 것이 정의고요. 물론 누구로 써도 상관은 없어요. A로 써도 상관은 없어요. 같은 정의예요.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성질로 배우는 것이 뭡니까? 사실은 요거죠. 독립이면은 그냥 뭐 해도 된다? 곱하면 된다가 우리가 배웠었던 성질입니다. 그리고 독립과 종속을 얘기하려고 하면은 전제 조건이 PA가 0하고 1 사이고 PB도 0하고 1 사이다라는 전제 조건이 사실 필요합니다. 교과서에 계속 반복해서 적혀 있어요. 자, 여기까지 괜찮니? 성질 우리가 제대로 외워야 되죠. 이 성질에서 우리가 독립과 종속을 구분하라 그러면 무조건 뭘로 가야 된다? 성질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독립과 조건을 구분하려면 당연히 성질로 가야 된다. 배운 내용 좀 많았죠. 이제 마지막으로 배웠었던 게 뭡니까? 독립시행의 확률이죠. 이따 이항분포에서도 다시 나올 내용이죠. 이게 제일 어렵죠. 독립시행의 확률. 독립시행의 확률은 예를 들어서 다시 한 번만 써볼까요? 네. 우리 뭐 좀 졸린 친구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해볼까? 5번 중 3번 수업을 조는 학생이 있어요. 조는 A 양이 있어.
자, 이 A 양이 4번 수업 들을 때 4번 수업에서 몇 번 졸 확률? 3번 졸 확률. 이렇게 묻는다라고 얘기하면은, 자, 4번 중에서 3번 졸면은 돈이 아깝겠죠. 맞아요. 가성비가 매우 낮은 학생이에요. 부모님이 기대를 해서 학원을 보냈는데 4번 중에서 3번이나 졸면 큰일 나겠죠. 그러면은 몇 분의 몇이? 5분의 3이 몇 번 일어나요? 4번 중에서 어떤 수업 졸지 골라야 되고, 5분의 3이 3번, 5분의 뭐가? 2가 몇 번이에요? 1번. 이렇게 계산. 괜찮아요? 우리가 NCR의 P의 R승의 Q의 N-R승이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 계속 나올 거다. 독립시행의 확률. 괜찮니?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엔 이제 우리 진짜 복습을 할 거예요. 이제 4장 들어갈 건데 34페이지. 자, 1번 리뷰를 할 거야. 중3 내용을 복습을 할 거예요. 자, 별량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잡았는데요. 1번 동그라미 별량 x1, x2, 점점점 xn의 평균. 평균이라고 얘기하면 원래는 당연히 다 더하고 나누는 거죠. x1, x2, xn 하고 전체 개수로 나누는 거죠. 가중치가 없으면. 이거를 우리가 시그마 계산으로 바꾸면은 요렇게 쓰죠. i 꼴 1부터 n까지 xi를 별량의 총합을 개수로 나눈다. 자, 분산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분산은 삼포도의 일종으로서 평균과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거야. 그것을 우리는 무슨 산이라고 부른다? 분산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분산이 크면, 중3 때 배웠었던 건, 분산이 크면 평균과 많이 흩어져 있는 거야. 맞아? 그래서 크면 클수록 자료가 뭐하다? 고르다, 고르지 않다. 고른 것이 우리가 골고루 있다가 절대 아니죠. 고르다의 개념은 국어에서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치아가 고르다. 치아가 고르다. 다 똑같아요. 그게 고른 치아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그러면 분산이 크다라고 얘기하면 평균과 흩어진 것이 뭐하단 얘기야? 많단 얘기인 거지. 그럼 자료가 고르지 않다. 분산이 작아야 고른 겁니다. 치아가 고르다. 자, 그래서 시그마 제곱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약속은 이거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해요? 별량에서 평균을 빼고 제곱을 합니다. 별량에서 평균을 빼고 제곱을 해요. 괜찮니? 편차 제곱이죠. 얘네들을 다 더하고 전체 개수로 뭐 하면 되는 거다? 나누면 되는 거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분산이라고 얘기한다. 얘를 시그마식으로 간단히 쓰면은 i 꼴 1부터 n까지. n분의 1을 빼먹었어요. n분의 1에다가 시그마가 편하죠. 점점점점보다. i 꼴 1부터 n까지 xi 빼기 m의 뭐예요? 제곱이 되죠. 시그마가 편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시그마 제곱에 루트 씌우면 뭐가 돼요? 시그마가 되죠. 시그마는 무슨 수예요? 0 이상이기 때문에, 0인 게 나올 리는 없겠지만 0 이상이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무슨 편차? 표준 편차라고 부르죠. 표준 편차. 분산에 루트 씌운 것을 표준 편차라고 부릅니다.
분산의 루트 씌운 것을 표준 편차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는 어려운 게 없을 거예요. 자, 도수 분포표가 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분명히 교과서에는 도수 분포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도수 분포표부터 보여드릴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도수 분포표가 어떤 게 있냐 그러면 뭐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볼까? 키? 진짜 이제 중학교 3학년 통계부터 다시 합니다. 자, 도수예요. 계급이라고 부르죠. 예를 들어서 100에서 120, 110, 120 귀찮아. 120에서 140, 140에서 160 이렇게 하자. 그냥 귀찮으니까 이렇게 나눴어요. 뭐 유치원 정도, 유치원은 조금 그렇고 초등학교라고 하죠. 초등학교 한 3학년까지라고 얘기하면 160까지밖에 없겠지. 100에서부터. 괜찮니? 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애들을 세는데 보통 여기서 기준이 이거죠. 여기는 이상, 여기는 이상, 여기는 뭐를 써요? 보통 미만을 쓰죠. 단위는 센치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예를 들어서 10명 있고 여기에 20명 있고 여기에 30명 있다라고 얘기하자. 그럼 전체 도수는 얼마예요? 60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도수 분포표. 네, 뭔지 알겠어요? 뜻이 뭔지 알아요? 100에서 120짜리가 10명 있고요. 120에서 140 사이가 20명 있고요. 140에서 160이 30명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30명이 140인지 160인지 모르잖아. 모르니까 우리는 보통 어떤 단위를 써요? 뭐라고 배웠어요? 계급 값이라는 걸 배웠죠. 대표하는 값. 얼마? 110. 얼마? 130. 얼마? 150. 이런 거를 배웠었다. 괜찮아? 그러면 몇 명 있다고 다 110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 10명이. 얘도 20, 얘도 30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평균 어떻게 구해요? M은 전체 60인데요. 110이 10명 있는 거잖아. 이렇게 계산하죠. 그리고 130이 20명, 그리고 150이 얼마? 30.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우리는 뭐다? 평균이다. 괜찮니? 이게 평균, 도수 분포표에서의 평균이다. 도수 분포표에서의 평균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적인 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별량이라고 적혀 있는데 도수 분포표면 별량 대신에 이렇게 쓰자. 계급값이라고 쓰자. 계급값이라고 쓰자. 이게 조금 더 정확하겠죠. 도수 분포표면.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는 거죠. x1이 f1개 있고 x2가 f2개 있고 점점점 점점점 xn이 fn개 있고 전체 개수는 우리가 몇 개 있다라고 얘기해 볼까? f1, f2, fn 라지 n이라고 쓸게. 얘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불러요? 라고 부릅니다. 괜찮니?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평균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라지 n분의 얘가 이만큼 있다고. 그러니까 x1 f1이죠. x2 f2죠. 점점점 xn fn이죠. 그럼 이제 얘를 식으로 어떻게 표현해요? 시그마 i 꼴 1부터 n까지 n분의 1에 xi의 fi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평균이에요.
대응하는 거 곱해서 다 더하면 돼요. 괜찮니?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을 써볼게요. 분산은 편차 제곱이라며, 그러니까 여기는 x1 빼기 m의 제곱을 써야지. 다시 편차의 제곱을 써야 돼. x2에서 m을 빼고 제곱, xn에서 m을 빼고 제곱. 괜찮니?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럼 분산이라고 얘기하면 n분의 1에 시그마 i 꼴 1부터 n까지에 뭐라고 보통 많이 쓰냐? 점점점점 귀찮으니까 안 쓸게. xi 빼기 m의 뭐예요? 제곱. 그리고 누구를 곱해야 돼요? 자, 다시 얘가 편차 제곱이고 거기에 대응되는 도수를 곱하고 다 더한 것을 전체 크기로 나눈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도수 분포에서 분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다 배웠었던 내용을 복습을 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다 분산을 구했었어요. 중학교 때. 기억이 안 나겠죠. 이렇게 구했었어요. 시그마라는 기호만 안 썼다 뿐이지 이렇게 구했어요. 자, 이제 진짜 개념을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통계는 개념이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긴 있는데 간단해요. 확률 변수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확률을 가지는 변수. 확률을 가지는 변수. 혹시 수업 교재 안 갖고 온 친구? 교재 안 갖고 왔다? 없어요? 자, 확률을 가지는 변수가 확률 변수야. 쌤, 무슨 소리예요? 어떤 변하는 숫자에 대응되는 확률이 존재하는 녀석을 우리는 확률 변수라고 불러요. 선생님,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로또 당첨금. 당첨 금액에 대한 확률이 존재하죠. 괜찮아요? 물론 회차마다 팔린 게 다르니까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확률이 존재하겠죠. 좀 어려워요? 좋아, 쉬운 거 예를 들어 볼까요? 니들은 어릴 때 이런 거 안 해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때는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해변가에 가면 되게 저급한 도박들이 있었어요. 이런 거 돈 놓고 돈 먹기 위해서. 참가비 500원. 아무도 안 하겠지? 이제 무슨 뜻인지 알아? 참가비 500원 할 거야? 자, 참가비 100원 할 거니? 해야죠. 그냥 여기 앞에 있으면 되죠. 평생. 맞아? 여기서 계속 하다가 마트 한번 갔다가 또 이렇게 계속 하다가 마트 한번 갔다. 그러면 돈이 계속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적당한 금액이 언제냐? 자, 이런 게임을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되냐? 얼마면 할 거니?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우리가. 그런데 여기 있는 상금들이 100원, 200원, 400원이라는 이 상금들이 뭐다? 변수다. 그리고 그 변수에 대응되는 뭐가 존재한다? 확률이 존재한다. 자, 졸지 마시고요. 앞으로 계속 기호 설명을 하겠지만 바로 쓰겠습니다. 이런 게임에서 받는 상금을 내가 뭐라고 잡을까? X라고 얘기할게요. 상금을 X. 그럼 이 X는 무슨 변수가 된다고? 확률 변수가 된다고. 이 X는 확률 변수가 된다. 자,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내용이 뭐다? X가 100이 될, 그렇게 돼. X가 100이라는 값을 가질 확률이 존재하는 거지. 몇 분의 몇으로? 4분의 1로. X가 얼마가 될? 200이 될 확률이 존재하는 거지. 몇 분의 몇으로? X가 얼마가 될? 400이 될 확률이 존재하는 거지. 몇 분의 몇으로? 자, 무슨 기호인지 이해가요? P는 probability. 라지 X가 이런 값을 가질 때 이런 확률들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내가 만약에 도수 분포로 생각해서 평균을 낸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자, 이걸 도수 분포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내가 4번 시행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한 번 몇 번이에요? 2번이죠. 괜찮아 안 괜찮아? 이해 가니? 그럼 평균적으로 얼마의 상금을 기대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기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를 거다? 기대값이라고 부를 거다. 자, 이따 다시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자, 확률 변수가 뭔지 알겠니? 변수가 뭐냐? 아, 확률을 가지는 변수야. 확률을 갖고 있는 변수야. 그럼 당연히 요 다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겠지. 꽝이 없는 이상. 괜찮니? 다 더하면 1이 돼야 돼. 이런 게 확률 변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 확률 변수에는 이렇게 상금처럼 딱딱딱 떨어져 있는 것도 있는데 어떤 것도 있냐 그러면 요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산이라고 부르고요. 이산 확률 변수라고 부르고요. 확률 변수에선 뭐도 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수업 끝나는 시간. 이런 시간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연속적으로 움직이죠. 무슨 얘기냐 그러면 내가 오늘 수업을 정확하게 10시 1분 30초 00에 끝낼 확률.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겠죠. 정확하게 그때 끝내기 정말 어려울 거 아니야. 내가 갑자기 이렇게 한번 하면 0.1초 지나가는 거잖아. 정확하게 못 맞추거든. 괜찮니? 그런 실수값을 가지는 변수도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괜찮니? 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자, 확률 변수는 2가지가 있다. 일단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이산이겠죠. 자, 2번 동그라미 보겠습니다. 확률 분포는 뭐냐? 확률 분포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걸 확률 분포라고 얘기합니다. 확률 변수와 확률의 대응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확률 변수라고 확률 분포라고 얘기해요. 대응 어디서 보셨나요? 하나의 함수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변수값이 정해지면 거기에 딸린 확률이 무조건 존재하죠. 어떤 값을 넣어주면 대응되는 값이 존재하죠. 그래서 하나의 뭐로도 생각할 수 있다? 함수처럼 생각할 수 있다. 확률 분포라고 얘기하는 것이 내가 졸고 있는 애들 또 잡으러 간다. 오늘도 아이스크림 사주긴 좀 그렇잖아. 아이스크림을 사줄 때 내 마음에 제일 신경 쓰이는 것이 물론 이제 내 돈이 아까운 것도 있지만 너무나 많이 나오는 재활용품. 맞아? 재활용품. 좀 그런 것 같아. 오늘도 내가 출근길에 재활용품을 버리면서 출근을 했는데 뭐 요즘 이제 시대가 니들이 아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뭐 새벽이 아니지. 밤 11시에 주문하면 언제 온다? 쿠팡이 그날 오전 5시에 배송이 돼요. 무서운 나라예요. 맞죠? 사실 진짜 완전 미친 나라죠. 거의 뭐 물류에 미친 나라인데 좋아요. 빨리 오고 하는 거 되게 편해요. 뭐가 안 좋아요? 분리수거가 이만큼씩 생겨요. 이것도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우리 인류에 되게 직면한 문제, 우리나라에 직면한 문제예요. 니들 잘 생각해봐. 이런 거를 내가 획기적으로 줄이면 걔는 부자가 되는 거야. 맞지? 능력을 인정받는 거고. 그럼 물류 시스템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박스야, 박스. 포장 용기들. 네, 자, 그래서 아이스크림 사주기가 좀 그래요. 졸지 말라고. 졸지 말래. 잡으러 간다. 자, 정의역이 뭐처럼 생각하는 거야? 확률 변수처럼 생각하는 거지. 거기에 대응되는 확률이 있는 거잖아.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치역이 되는 거지. 이런 하나의 함수로 생각할 수 있다. 확률 분포. 괜찮니? 뭔지 알겠니? X값 넣으면 Y값, 확률값이 나와야 되잖아. 얘는 P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먼저 배울 거는 이산이죠.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 이산가족. 자, 흩어져 있는 거죠. 연속적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쉽겠죠. 요게 훨씬 더 쉽겠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확률 질량 함수. 선생님, 왜 확률 질량 함수예요? 저도 이름이 왜 질량 함수인지 모르는데 영어로 진짜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냥 mass가 질량이죠. 그렇게 번역을 해서 써놓은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하나의 이 이산확률 분포에서 확률 변수와 확률의 대응 관계를 나타낸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주의할 게 함수식이 뭐 할 수도 있다. 없을 수도 있다. 사실 함수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이 식에 꼭 연연하는데 식이 안 중요하죠, 사실은. 아니, 우리 함수 처음 배울 때 식부터 배웠어요? 뭐부터 배웠어요? 요거부터 배웠죠. 이 식이랑 식을 억지로 만들면 만들 수 있는데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지. 누가 누구랑 대응됐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지. 네, 식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세요. 함수라고 꼭 식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식이 뭐 할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지. 시험에는 있는 것도 나오고 없는 것도 나와요. 괜찮아요? 식이 없으면 어떻게 가야 돼요? 저 밑에 보이죠? 저 밑에. 지금은 용어를 이렇게 정리하진 않는데 저 밑에 표가 보입니다. 확률 분포표. 누가 누구에 대응되는지 써주면 되죠. 다 쓰겠다는 얘기죠. 변수가 조금밖에 없으면 금방 쓰겠죠. 확률 분포표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죠. 문제를 풀려면 표를 그려야 돼요. 확률 분포표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산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질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동그라미예요. 0, x가 xi 1. 즉 무슨 얘기예요? x가 라지 x가 스몰 xi가 될 확률. 이걸 우리가 pi라고 썼을 때, 자, 기호에 대한 쓰임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왜 대문자예요? 변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호처럼 생각하는 거야? 집합처럼 생각을 하는 거지. 변수의 집합. 그 중에서 이런 값을 가질 때의 확률이죠. x가 xi가 될 때의 확률이죠. 그때의 확률이 pi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확률이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0하고 1 사이가 돼야 되죠. 확률이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0하고 1 사이. 졸라 당연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당연한 걸 얘기하고 있다. 2번 동그라미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확률들을 다 더하면 확률의 총합이죠. 변수에 대응되는 확률의 총합은 당연히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변수에 대응되는 확률의 총합은 당연히 1이 된다. 라고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나오기도 해요. P x제곱 빼기 3x에 더하기 2가 인수분해 되죠. 만약에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얘기하면은 저 인수분해 되는 거잖아. x 빼기 1, x 빼기 2 사이잖아. 맞지? 자꾸 그러면 너무 졸려. 맞아? 그만 졸아. 그만 졸고 자꾸 졸면은 우리 같이 셀카나 찍을까? 셀카? 어때? 오늘 좋은 학생 이렇게 해서.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x가 어디하고 어디 사이예요? 요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속하는 확률 변수들의 확률의 합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얘는 얘랑 일반적으로 달라요. 얘랑 왜 다를까요? 확률 변수 x가 무슨 수라는 보장이 없어요? 자연수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사이에 나올 수도 있어요. 얘는 틀려요. 대신 누구는 맞을까요? 얘는 맞을까요, 그러면? 이건 인정? 얘는 가능?
아, 누군가 있든 없든 없으면은 등호고요. 있으면 이쪽이 무조건 커야 되잖아. 확률이 무슨 수가 안 나오니까? 음수가 안 나오니까. 이거 괜찮? 안 어렵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확률의 총합은 1입니다.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된다. 어떤 식이 나온다 그러면 그냥 풀어주면 돼요. 그런데 x는 무조건 정수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건 문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는 있다. 괜찮아요? 확률의 전체 총합은 1이다. 자, 그래서 확률 분포를 파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확률 분포의 파악이라고 한번 제목을 달아볼게요. 확률 분포를 선생님 어떻게 파악합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거부터 해야 돼요. 예. 확률 변수의 집합을 구해야 돼요. 변수들을 다 구해야 돼요. 아, 미안한데 여기에 이산이에요. 자, 이산 확률 분포의 파악은 먼저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다 구해요. 변수를 구합니다. 변수들을 구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 변수의 개수가 적음, 많음. 변수 개수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어요. 적음은 보통 뭘로 가요? 대응되는 확률을 노가다로 구합니다. 대응되는 확률을 뭘로 구해요? 노가다로. 하나씩 구하란 얘기죠. 그리고 뭐를 만들면 끝나요? 확률 분포의 파악이? 표를 만들면 끝나요. 예를 들어서 변수가 3개밖에 없으면 변수 3개 쓰고 거기에 대응되는 확률 3개 쓰면 끝나요. 오케이? 끝납니다.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그런데 변수가 많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좀 어려운데 이렇게 출제되면 보통 뭘로 많이 나오냐 그러면 확률 질량 함수를 뭘로 파악해야 될까요? 식으로 파악하는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시중의 대부분 문제들은 변수 개수가 적습니다. 나쁜 학교들은 변수 개수가 무한계인 것도 나와요. 변수 개수가 무한이라고 무조건 연속 확률 분포는 아니에요. 확률 변수의 개수가 자연수만큼 많으면 우리는 이산확률 분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학교에서 할 수도 있다. 어쨌든 여기는 간단한 정도만 정리를 해보겠다. 확률 분포가 뭔지 정도를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확률 분포가 뭔지 알겠어요? 자, 우리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2번이에요. 자, 2번 문제는 변수가 누군지 알려줬죠. x가 갖는 값이 몇 개밖에 없다라고 알려줬어요. 얘들아, 2번을 풀 때 우리가 변수가 4개면은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증식이라고? 표. 몇 개밖에 없다고? 4개밖에 없다고. 2번 문제는 x가 갚는 값이 38페이지 2번 문제는 x가 갚는 값이 3, 4, 5, 6 몇 개밖에 없어요. 4개밖에 없죠. 괜찮아요? 이 4개밖에 없는데 그럼 내가 여기에 P1, P2, P3, P4 뭐 이런 식으로 확률 변수를 쓸 수가 있는 거지. 확률들을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문제에서 누구를 알려줬냐? 이제 기호에 대한 것을 연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기호에 대한 것을 연습해 주시면 좋겠어요. x가 될 수 있는 게 얘네밖에 없다고. 괜찮아요? 그러면 얘를 내가 슬로우 모션으로 쓴다면 원래는 얘는 이거랑 똑같은 거지.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각각의 값들이 사실 이제 여기서 내용이 들어가죠. 사실은 이 x가 3인 거, 4인 거, 5인 게 서로 당연히 뭐예요? 배반이죠. x가 3이면서 4일 수가 없지. 동시에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더 할 수가 있죠. 그냥.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다? P1, P2, P3가 되는 거죠. 1 빼기 뭐예요? P? 보죠. 그래서 정말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아, 얘 얼마? P4. 다 더하면 1이잖아. 얘가 지금 8분의 5라고 알려줬어요. 답은 니들이 내보시면 좋겠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4번 문제도 평균 구하기 전까지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자, 4번 문제를 읽어보면은 확률 변수 x에 대한 설명이 뭐라고 나와 있냐? x는 여기서 삼각형을 만들 때의 넓이의 몇 배다? 삼각형 넓이의 몇 배? 얘를 확률 변수로 가지겠대. 그러면은 제일 작은 삼각형이 얘가 제일 작은 삼각형 인정? 인정. 요 제일 작은 삼각형의 면적은 한 변의 길이가 1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2분의 1. 이게 제일 작은 거. 그 다음 작은 게 누구냐 그러면 졸면 잡으러 간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니들 생각을 너무 안 했나 봐. 어제 이제 곧 여기 시대인재 새 강사로 오실 선생님과 야식을 먹었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어제 밤에 야식을 먹었어요. 야식만 먹었어요. 술은 안 먹었어요. 운전을 해야 돼서 야식만 먹었는데 야식하면서 내가 5일짜리 확통 기본을 끝낸 특강을 한다라고 얘기했더니 애들이 그거 해서 다 이해해요. 하지 않을까? 난 그 바람을 가지고 난 열심히 하는데 애들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봤더니 졸라 힘들 것 같아. 학교 끝나고 숙제할 시간이 없는데 하고 나서 네. 그런데 또 이 새끼는 숙제 안 했다고 막 문자 보내고 정말 피곤할 것 같아요. 그래 어제 내가 조교 보고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 숙제 미완이랑 오답이랑 20문제 넘은 친구들 중에서 안 남아있는 애들에게 문자를 보내줘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조교가 개념 노트, 오답 노트 안 한 애들까지 다 같이 남아야 돼라고 문자를 보낸 거야. 그래서 어떡하지? 애들이 미워할 건데. 네. 혹시 엄마랑 싸운 친구 있어요? 너 왜 안 남고 그냥 갔어? 그러면서 미안해요. 어제 아이스크림 먹었잖아. 봐줘. 내가 잘못했어. 요것만 보내야 되는데 요런 애들만 보내달라 그랬는데 어쨌든 오늘은 그래도 좀 잘해오지 않았을까. 다음 시간에 일찍 오면 질문 받아준다라고 얘기했어요. 좀 짧은 시간에 하는 거니까 힘들어도 잘 버텨주시고요. 자, 여기가 루트 2, 여기가 1, 넓이는 2분의 루트 2죠. 자, 그 다음에 제일 큰 삼각형이 이런 무슨 삼각형이 있어요?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니까요. 4분의 루트 3 곱하기 a 제곱이니까 얼마? 2분의 루트 3이죠. 자, 끝났습니다. 확률 변수 x는 각각의 넓이의 몇 배라고요?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것은 넓이의 2배이기 때문에 1, 루트 2, 루트 3. 오직 몇 개밖에 없어요? 3개. 괜찮아? 3개밖에 없는데 이거를 당연히 식으로 표현할 가치가 있어 없어? 없단 얘기인 거야. 누구를 그리자? 3개밖에 없으니까 누구를 그리자? 1, 2, 3. 자, 이제 여기서 재미난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나는
바보 루트를 빼먹었어요. 자, 여기에 대응되는 확률을 써야 돼. 그런데 우리 똑똑한 친구들은 몇 개만 구하면 되겠어요? 야, 3개 더하면 얼마하니? 1. 똑똑한 친구는 몇 개만 구해? 2개. 자신 없는 친구는 3개 구해서 다 뭐 해봐야 돼? 더해봐야 되겠지. 가장 병신 같은 친구들은 각각을 구하고 다 더해서 1이 안 됐는데 그냥 푸는 친구들. 미친 거지. 힌트가 있는데, 검산에 힌트가 있는데 다시 3개 더해서 얼마가 돼야 된다고? 1이 된다. 자신 있으면 몇 개만 구하면 된다? 2개만. 자, x가 얼마인 게 제일 쉽겠어요? 자, 전체 꼭지점의 개수는 8개예요. 어느 꼭지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죠. 그러니까 어느 3개의 꼭지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죠. 인정해? 인정해야 돼. 8C3이야. 8C3. 그러면은 이 파란색 같은 삼각형은 한 면에 몇 개가 있어요? 한 면에 몇 개가 있어요? 이 파란 삼각형이 4개가 있겠죠. 얘 비우고 얘 비우고 얘 비우고 얘 비우고. 한 면에 몇 개가 있다? 4개가 있다. 면이 몇 개가 있어요? 괜찮아요? 한 면에 4개, 면이 6개. 이렇게 셌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난 누구 세면 되는 거야? 얘들아, 정삼각형이 쉬울 것 같냐? 녹색 삼각형이 쉬울 것 같냐? 사실 둘 다 쉬워요. x가 2일 때 한번 세볼까요? 자, 제 같은 경우는 하나의 모서리를 구하고 모서리를 정하고 거기 반대쪽에다가 점을 잡는데 얘를 잡아도 되고 누구를 잡아도 돼? 얘를 잡아도 되지. 그러면 한 변당 몇 개씩 나와? 이 변이 다르면 중복이 될 리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변이 몇 개가 있어요? 변이 12개. 변당 몇 개씩? 2개씩. 이해가요? 이렇게 풀어줘. 선생님, x가 3일 때 정삼각형은 어떻게 세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세요. 요 꼭지점에 정삼각형이 몇 개씩 생기겠어요? 하나씩. 요 꼭지점에 쭉쭉쭉 가면 하나 생기는 거잖아. 꼭지점마다 몇 개씩 생긴다고? 하나씩 생긴다. 꼭지점이 몇 개 있어요? 8개. 끝났어요. 물론 다 더해서 1 됩니다. 괜찮아? 그래서 표를 완성을 했다. 여기까지는 특별히 어려운 개념이 없어요. 사실 통계 엄청 쉬워요. 통계 엄청 쉬워요. 진짜 되게 쉬워요. 솔직히 뭐 약간 사기 필도 있나? 아니야, 사기 필요 없어. 그냥 수업 2번 들으면요, 이 다음 시간까지 수업 들으면요, 어느 정도 푸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3등급 이내 정도만, 3등급 이상인 친구들, 이상이면 큰일 나죠. 3등급 이하인 친구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통계 수업 다 듣고 내 수업 다 듣고 워크북 다 풀면 수능에 통계 안 틀려요. 진짜 수능에 통계 안 틀려. 정말 운 안 좋으면 하나 정도는 틀릴 수 있어요. 별로 틀릴 일이 없어요. 안 틀린다고. 정말로. 사기 아니에요. 약 파는 거 아니고요. 그만큼 통계는 개념만 잘 돼 있으면 쉬워요. 통계 별로 안 어렵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이제 평균 구하는 내용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3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35페이지 네 번째. 이산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사실 원래는 이해를 먼저 하고 암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얘기했죠. 잘 안 되면 암기하고 이해하면 돼요. 자, 이유부터 천천히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우리 아까 요거 있었잖아. 아까 내가 이거 그리다 그러니까 다 써줬긴 했었는데 다시 한번 소환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내가 얘의 평균, 이걸 게임했을 때 내가 얼마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계산이 4번 했을 때 100원짜리가 한 번 나오고 200원짜리가 한 번 나오고 400원짜리가 2번 나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 이거를 우리가 이 한 번 게임을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 게임 했을 때 무슨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평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식은 사실 어떤 식이냐 그러면 이 식을 분수식을 쪼개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변수에다가 확률을 곱한 거죠. 괜찮아 안 괜찮아? 얘가 왜 확률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얘가 도수, 무슨 도수? 총도수죠. 얘는 100원에 대응되는 도수가 되는 거죠.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경우의 수. 괜찮아 안 괜찮아? 당연히 여기에다가 확률을 곱하고. 그러니까 100원이 나오는 그 비중, 그 확률을 곱하고 200이 나오는 그 비중, 400이 나오는 그 비중을 곱해서 다 더해주면은 당연히 뭐가 나올 것이다? 평균이 나올 것이다. 이해 가요? 그래서 평균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확률 변수가 있어. 확률이 있습니다. x1에 대응되는 확률이 p1이고 x2에 대응되는 확률이 p2고 xn에 대응되는 확률이 pn일 때, 즉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값이 x1부터 어디까지일 때? n까지일 때, xn까지일 때 p, 라지 x가 스몰 x가 될 확률을 pi라고 얘기를 하면 이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평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확률 변수와 거기에 대응되는 확률을 곱해준다. 확률 변수와 거기에 대응되는 확률을 곱해준다. 그런 식으로 다 대응되는 걸 곱해서 다 더한 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평균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기호로 M이라고 쓰는데 선생님 얘는 뭐예요? expectation이죠. X의 expectation. 괜찮니? X의 기대값이 되는 거지. 확률 변수 X의 기대값. 이 X는 X의 기대값. 얘는 뭐라고? 확률 변수 X의 기대값. 그거랑 같은 얘기가 뭐예요? 확률 변수 X의 무슨 균? 평균. 같은 용어겠죠.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변수와 확률을 대응되는 걸 다 곱해서 더하면 된다. 선생님 다 더하고 나눌 필요가 없죠. 확률은 나눌 필요가 없죠. 왜요? 이미 누구로 나눠져 있어요?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평균을 계산합니다. 자, 평균의 계산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입니다. 분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Vx, 이 V는 당연히 우리가 분산이라고 얘기했어요. 분산 비읍이니까 V가 당연히 아니겠죠. 비읍이니까 V가 아니고 뭐 베리어스라고 읽나? 어쨌든 그런 단어가 있어요. 안 중요하죠. 그냥 우리는 분산은 비읍이니까 분산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렇게 외우면 돼요. Vx라고 씁니다. 분산. (3년) 전에 경기고에서 다음 중 옳은 것은 해서 보기에 뭐가 있었냐 그러면 분산, 영어로 연결돼서 이제 이렇게 이런 걸 출제하기도 했었어요. 이상한 학교죠. 미친 학교죠 사실. 그런 건 시험 내면 안 돼요. 장난아. 왜 그런 걸 냈을까? 진짜 나왔어요. 진짜 나왔다. 우리 선생님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그럼 낼 수 있어요. 선생님 갑자기 수업 시간에 영어를 막 하던데요. 자, 분산은 아까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호로 이렇게 쓴다고. 평균이야. 누구의 평균이야? 확률 변수에다가 평균을 빼. 자, 변수에다가 평균을 뺀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그런데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대값, 평균 같은 얘기라고. 누구의 기대값? 편차 제곱의 평균. 이게 정의죠. 지금 내가 쓴 것이 정의죠. 이 정의를 기호로 옮겨서 써주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그마 푼 게 안 나와 있는데 풀어서 써주면요.
확률 변수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다 누구를 빼요? 평균을 빼요. 제곱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응되는 확률은 P1이 되겠죠. 다시 한번 변수예요. 평균을 뺍니다. 제곱을 해요. 대응되는 확률을 곱해줍니다. xn 빼기 m의 뭐예요? 제곱의 pn이 되죠. 선생님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자, 그럼 요걸로 내가 평균을 구해보고 요걸로 분산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계산하면은 100, 200, 800 100, 200, 800 얼마예요? 알았어요. 내가 계산할게. 100에서 1이랑 2랑 8이랑 더하면 11인가요? 4분의 11이라니까 옳은 선택이 아닌 것 같아. 이걸로 계산하는 거 옳은 선택이 아닌 것 같고. 자, 예를 들어서 분산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시그마로 써놓을게요. 일단 i 이퀄 1부터 n까지 xi 빼기 m의 제곱의 pi. 오케이. 근데 이렇게 시그마를 써야 될 정도로 확률 변수가 많은 것들은 어려운 문제겠죠. 주로 이걸 많이 쓰겠죠. 자, 무슨 얘기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를 3개만 쓸까요? 3개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좀 쉽게 잡을게요. 쉽게.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내가 3분의 1을 잡고 남은 3분의 2를 잡을까? 그리고 6분의 1 잡을게요. 자, 이렇게 잡았어요. 자, 똑똑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정말 귀찮았나 봐. 승현아, 계산을 하기가 귀찮으니까 이 녀석 딱 째려보면 평균이 얼마인지 눈에 보여 안 보여? 평균이 얼마인지 눈에 보이지? 대칭이잖아? 왜 다 죽어가는 친구들이 많냐? 벌써 수업한 지 1시간이나 됐구나. 가겠습니다. 나 혼자 할게. 열심히 자. 잘 자. 이따 쉬는 시간 줄 거예요. 자, 여기 마이너스 6분의 1이고요. 3분의 2고요. 6분의 3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평균을 구하고 있어요. 곱해서 더해준다. 이것이 평균이다. 예, 6분의 얼마예요? 6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4 플러스 얼마예요? 3이 되죠. 그래서 얼마입니까? 6이니까 얼마? 당연히 얘로 잡은 거야. 평균이 얘가 되도록. 자, 평균은 구했어. 예, EX가 1입니다. 선생님 VX 의에 구한다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누구의 제곱이더라? 확률 변수 X에다가 누구를 뺍니까? 1을 빼죠. X에다가 1을 빼요. 그 다음 뭐예요? 제곱을 해요. X에다 1을 빼고 제곱을 해요. 얘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선생님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X 빼기 1을 쓰는 거야. 그리고 뭐예요? 제곱하는 거죠. X 빼기 1의 제곱. 인정해? 자, 그러면은 1을 빼면은 마이너스 2니까 4. 얘는 0. 얘는 얼마? 4. 자, 평균 의에 구한다고. 안 어려워. 얘의 평균, 이런 변수들의 평균을 구하면 돼. 6분의 4, 3분의 2 곱하기 0, 안 써도 되죠. 6분의 3, 미쳤어. 6분의 얼마? 4. 괜찮아? 6분의 4, 3분의 2, 3분의 얼마? 이게 누구의 분산이다? 이 녀석의 분산이 3분의 4가 된다. 이런 얘기야. 괜찮아 안 괜찮아? 이해 가요? 계산 방법 이해 가요? 왜 다 죽어가냐? 야, 안 건드릴 테니까 이따 다시 갈 거거든. 이따 풀 건데 10분에 시작할게. 근데 이해가 안 갔다. 선생님 이 분산 과정 잘 모르겠는데 하면 질문하셔도 되는데 이따 또 해줄 거예요. 자, 좀 쉬었다 가죠. 내가 잘못했어. 자,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예, 숙제 아직 안 낸 친구 내세요. 숙제. 도수라는 거예요? 아니 이건 X 변수, 확률 변수 X가 이런 값을 가져.
그러니까 저기 칠판에 있는 경우는 x가 마이너스 1, 1, 3이라는 값을 가져. 그 밑에 대응되는 것이 확률이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풀었어요? 얘는 이렇게 아 이거는 지금 중3 내용이야. 아니 중 그냥 원리를 얘기해 주기 위한 중3 내용이야.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괜찮아? 그래서 그냥 그러면 도수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수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는 도수라는 걸 안 쓰고 확률 분포에서는 그 확률을 쓴다고. 근데 확률이 총 도수에서 누구를 나눈 거다? 도수를 나눈 거다.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잖아. 그러니까 도수 분포와 사실은 별로 다르지 않는 거야. 그런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무슨 인지 알까?
자, 이제 슬 시작해도 될까? 우리 시작하자. 미안하다. 일어나요. 에?